여보세요. 민호냐? 네, 아버지. 어버이날이라 전화드렸어요.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너희는 뭐하냐? 은경이랑 영우는 잘 지내? 네, 다 잘 지내요. 영우도 유치원 잘 다니고 있고요. 아버지, 누가 부르네요.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 통화는 채 2분도 되지 않아 끊겼습니다. 김상철 씨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조금 더 통화하면 좋으련만. 그 순간 TV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과 제주도 여행을 오게 됐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네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어버이날 상철 할아버지가 아들 민호에게 기대했던 건 진심 어린 한마디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민호는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으로 때우고 장인어른과 제주도 여행을 떠났을까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아버지가 배신감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빛나는 삶의 기록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철 씨는 어버이날 아침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일찍 눈을 뜹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따사롭지만 그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접어든 상철 씨는 은퇴 후 이곳에서 홀로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좁은 마당에는 그가 심은 카네이션 꽃이 바람에 살며시 흔들리고 집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고요함이 감돕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고요함이 왠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상철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슬리퍼를 신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오래된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커피를 내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올해는 좀 다르겠지. 민호도 나이를 먹었으니 이제는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아주려나.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희망이 살짝 묻어 있습니다. 매년 어버이날이면 아들 민호와 며느리 은경에게서 진심 어린 전화 한 통이라도 받기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늘 형식적인 인사로 끝나는 대화의 마음 한구석이 공허해지곤 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거실로 나온 상철 씨는 낡은 소파에 앉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나무 책상이 있고 그 위에는 아들 민호가 어릴 적 그려준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어린 민호가 상철 씨와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상철 씨는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지만 이내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민호가 어릴 때는 이렇게 예뻤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그는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화면은 잠겨 있지만 그는 몇 번이나 화면을 켜고 끄기를 반복하며 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9시가 됩니다. 상철 씨는 초조한 마음에 마당으로 나가 카네이션 꽃에 물을 줍니다. 물뿌리개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꽃잎에 맺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다시 혼잣말을 합니다. 민호가 바빠서 정신없겠지. 그래도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전화라도 좀 길게 하려나. 그의 목소리에는 애써 자신을 다독이는 기색이 묻어 있습니다. 그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기다립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마침내 휴대폰이 울립니다. 상철 씨는 반갑게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민호냐? 네, 아버지. 어버이날이라 전화드렸어요. 잘 지내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반갑지만 어딘가 건조하게 들립니다. 상철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래. 잘 지낸다. 너희는 뭐하냐? 은경이랑 영우는 잘 지내고? 민호는 짧게 대답합니다. 네,
다 잘 지내요. 영우도 유치원 잘 다니고 있고요. 아버지, 누가 부르네요.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 그래, 알았다. 다음에 또 전화해라. 상철 씨는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끊어지는 전화에 멍하니 화면을 바라봅니다. 통화는 채 2분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상철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쉽니다. 이게 뭐야, 어버이날인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전화만 하고 끝이라니. 그의 목소리는 작고 서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부담을 느끼거나 며느리 은경과 다툴까봐 늘 마음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이라도 받아서 다행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빈 듯합니다. 상철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에 핀 카네이션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 꽃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내볼까 고민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는 공허한 마음을 달래며 TV를 켭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버이날에 대한 작은 기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똑딱이며 시간을 알려줍니다. 상철 씨는 시계를 바라보며 문득 지난 세월을 떠올립니다. 그는 공무원으로 평생을 근무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홀로 민호를 키우며 학비를 대고 결혼까지 책임졌습니다. 민호가 결혼하고 손주 영우가 태어났을 때 그는 다시 한번 할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했습니다. 매달 영우의 유치원비와 학원비를 지원하며 아들 내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던 그의 마음은 늘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민호의 형식적인 전화 한 통은 그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듯 했습니다. 상철 씨는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며 마음을 달래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그는 문득 아내가 살아계셨을 때의 어버이날을 떠올립니다. 아내와 함께 마당에서 카네이션을 심고 민호가 어설프게 만들어 온 선물을 받으며 웃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살짝 맺힙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눈물을 닦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래, 민호도 바쁘겠지. 나라도 이해해야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글픔과 공허함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김상철 씨는 어버이날 오후 거실에서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며 마음을 달래려 합니다. 아침에 아들 민호와의 짧고 형식적인 통화로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한 그는 소파에 깊이 기대어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하고 창밖으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카네이션 꽃이 보이지만 그의 시선은 그 꽃에 머물지 않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 위에 놓인 민호의 어린 시절 그림 액자가 눈에 들어오지만 오늘만큼은 그 미소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후가 깊어가며 TV에서는 지역 방송국이 준비한 어버이날 특집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화산 풍경이 화면을 채우고 내레이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번 어버이날 제주도에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철 씨는 별 관심 없이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문득 익숙한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오자 몸이 굳어집니다. 화면 속에서 아들 민호와 며느리 은경이 장인장모와 함께 서 있습니다. 민호는 손주 영우를 안고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어의 질문에 답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오게 됐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네요. 부모님과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소중하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어요. 은경도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보탭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주도 가고 싶다고 하셔서 이번 기회에 모시고 왔어요. 영우도 여기 와서 너무 좋아하네요. 카메라는 영우를 클로즈업하며 그의 밝은 웃음을 비춥니다. 상철 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멍하니 TV를 바라봅니다.
뭐야, 민호가 제주도에 갔다고? 사돈 어른들 모시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손에 쥔 리모컨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아침에 누가 부르네요.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라며 끊었던 민호가 자신에게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장인장모와 손주를 데리고 제주도로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상철 씨는 TV를 끄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침에 들었던 민호의 건조한 목소리가 맴돕니다. 바빠서 다음에.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바빠서라더니 이런 바쁨이었나 나한테는 전화 한 통으로 때우고 은경이 부모님은 제주도까지 모시고 가다니.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서러움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상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에 핀 카네이션 꽃이 바람에 흔들리지만 그 굵은 꽃잎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문득 아내가 살아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아내와 함께 이 마당에서 카네이션을 심던 날, 민호가 어린 손으로 어설프게 만든 종이 카네이션을 내밀며 아빠, 어버이날 축하해요. 라고 웃던 순간이 눈앞에 선합니다. 그때는 가족 모두가 함께 웃으며 행복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 행복은 먼 기억 속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한 건가? 상철 씨는 혼잣말을 하며 창문 유리에 손을 댑니다. 차가운 유리 감촉이 그의 손끝을 통해 마음까지 식히는 듯합니다. 그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TV, 리모컨을 내려다봅니다. 방금 본 장면이 반복 재생되며 그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민호의 환한 웃음, 은경의 만족스러운 표정, 그리고 영우의 순수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상철 씨에게는 이제 낯설기만 합니다. 상철 씨는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손주 영우의 유치원 사진과 매달 보내주던 교육비 통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사진을 꺼내 들고 영우의 밝은 얼굴을 바라봅니다. 영우야, 너는 몰라서 그런 거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손에 든 사진이 살짝 흔들립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통장을 손에 쥡니다. 통장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민호는 나를 돈만 주는 기계로 생각한 거야. 상철 씨는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을 되짚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홀로 민호를 키우며 월급을 아껴 학비를 대고 결혼식 비용까지 보탰습니다. 손주 영우가 태어난 후에는 유치원비와 학원비를 매달 꼬박꼬박 지원하며 아들 내외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그 모든 헌신이 오늘의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느끼자 그의 가슴이 아파옵니다. 상철 씨는 통장을 책상에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봅니다. 어두워진 하늘 아래 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진정성 있는 전화 한 통 바란 것 뿐인데.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지만 그는 애써 눈물을 삼킵니다. 그는 소파에 다시 앉아 손으로 무릎을 짚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갑자기 문득 떠오른 생각에 상철 씨는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그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직접 물어봐 봤자 변명만 늘어놓겠지. 그는 전화를 내려놓고 TV를 다시 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채널을 돌리지 않고 방금 본 인터뷰 장면이 반복되길 기다립니다. 화면에 다시 민호와 은경의 모습이 나타나자 그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이게 진짜 너희가 원하는 어버이날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노와 서글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상철 씨는 TV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카네이션 꽃을 바라봅니다. 붉은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조용히 다짐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나도 나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어.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심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버이날 저녁.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마당에 핀 카네이션 꽃은 달빛 아래 희미하게 윤곽만 드러냅니다. 집 안은 고요하고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상철 씨는 소파에 앉아 손으로 무릎을 짚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낮에 TV에서 본 아들 민호와 며느리 은경의 제주도 인터뷰 장면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민호의 환한 웃음과 은경의 만족스러운 표정, 그리고 손주 영우의 천진난만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상철 씨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 그게 당연히 돌아올 거라 믿었던 내가 바보였나.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민호와의 추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민호가 어릴 적 어버이날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어 건네며 웃던 모습, 아내와 함께 마당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던 순간들, 그때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아프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추억은 민호의 무심함과 배신감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상철 씨는 다시 통장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는 문득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지 깨닫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홀로 외롭게 살면서도 민호와 영우를 위해 모든 것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은 민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그는 통장을 손에 쥔 채 단호한 결심을 내립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민호야, 다음 달부터 영우 교육비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 아버지도 이제 좀 쉬고 싶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그는 메시지를 보낸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빛이 비치는 마당에서 카네이션 꽃이 희미하게 빛납니다. 상철 씨는 그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자.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그의 눈빛은 단단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억눌렸던 서글픔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는 소파에 다시 앉아 손으로 무릎을 짚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에 상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주방으로 가서 오래된 찻잔을 꺼내 차를 우려냅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집안을 채우자 그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됩니다. 그는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달빛을 바라봅니다. 나도 나를 위한 무언가를 찾아야겠어. 그는 찻잔을 손에 쥔 채 조용히 다짐합니다. 상철 씨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그가 은퇴 후 하고 싶었던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요리 교실에 등록하기, 동네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배우기, 친구들과 여행 가기. 그는 그 리스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해보자.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밤 상철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삶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내일부터 나를 위한 하루를 시작해야겠어. 그의 눈빛은 단단하고 그 안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상철 씨는 오랜만에 일찍 눈을 뜹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젯밤의 결심으로 가볍게 떨리고 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고요하고 낡은 벽시계가 똑딱이며 시간을 알립니다. 상철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슬리퍼를 신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그는 차를 우리며 어젯밤 수첩에 적힌 리스트를 떠올립니다.
요리 교실, 배드민턴, 여행 그 단어들이 그의 가슴에 작은 희망을 심어줍니다. 아침을 간단히 챙겨 먹은 상철 씨는 준비를 마무리하고 집을 나섭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요리 교실이 오늘 처음이라 그는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을 느끼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이게 얼마 만에 밖에 나오는 거지. 이렇게 소소한 일상도 즐거울 수 있구나.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활기가 묻어 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한 상철 씨는 낯선 공간에 잠시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요리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환영 인사가 그를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상철 씨. 처음이시죠? 자리에 앉으세요. 강사가 웃으며 손짓하자 상철 씨는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지정된 자리에 앉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이웃들이 모여 있고 테이블 위에는 각종 재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강사는 오늘의 메뉴인 김치찜을 만드는 법을 설명하며 실습을 시작합니다. 상철 씨는 처음에는 어색한 손놀림으로 칼을 잡지만 점차 리듬을 찾아가며 재료를 썹니다. 김 선생님, 칼질 잘하시네요. 요리 경험 많으신가 봐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웃으며 묻자 상철 씨는 손을 멈추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냥 집에서 밥 좀 하다 보니 익숙해졌나 봅니다. 그는 웃으며 말을 이어가고 이내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김치찜이 완성되자 상철 씨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김치찜 나도 만들 수 있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요리 교실이 끝난 후 상철 씨는 동네 체육관으로 향합니다. 그는 은퇴 후 하고 싶었던 배드민턴을 배우기로 결심한 터라 체육관 로비에서 신발을 갈아 신습니다. 코트에 들어서자 코치가 그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김 선생님, 처음이시죠? 천천히 배워가시면 됩니다. 자, 라켓 들어보세요. 코치는 상철 씨에게 기본 동작을 가르쳐주고 그는 땀을 흘리며 라켓을 휘둘러 봅니다. 처음에는 어설프지만 몇 번 반복하자 점차 리듬을 잡아갑니다. 운동이 끝난 후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땀 흘리는 거야. 너무 행복하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철 씨는 마당에 앉아 오늘의 경험을 곱씹습니다. 그는 어젯밤 수첩을 다시 꺼내 리스트를 확인하며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여행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요리 교실과 배드민턴은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나를 위한 시간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만족이 담겨 있습니다. 며칠 뒤 상철 씨는 요리 교실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김 선생님, 요리 솜씨도 좋으시고 다음에 같이 수업 듣는 수강생들이랑 우리 집에서 같이 밥이나 먹어요. 아주머니의 제안에 상철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조져. 제가 요리 좀 해갈게요. 그는 이웃들과의 소소한 교류가 점점 늘어나며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밤이 되어 상철 씨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그는 지난 몇 년간의 삶을 떠올립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민호와 영우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헌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짓습니다. 행복은 별게 아니었구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하루를 만들자. 그의 눈빛은 단단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며칠 뒤 김상철 씨는 동네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를 갈아입고 마당에 앉아 물을 마시던 중 문득 낯익은 차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아들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굳은 표정으로 상철 씨에게 다가와 입을 엽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상철 씨는 물병을 내려놓고 민호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입가에는 미소가 없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냐? 바빠서 다음에 전화하겠다고 하지 않았니? 상철 씨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운 기운이 묻어 있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문자 보내신 거 영우 교육비를 끊으신다고 하셔서 당황해서 그날 답도 못했는데 무슨 일 있으신 거죠? 그는 상철 씨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은경이도 놀랐고 영우 유치원비랑 학원비를 갑자기 끊으시니까 저희가 좀 힘들어요. 다시 지원해 주실 수 없으세요? 상철 씨는 민호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에 핀 카네이션 꽃이 바람에 흔들리지만 그의 마음은 그 꽃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민호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했는지 아냐? 네 학비도 내가 다 대줬고, 결혼할 때도 비용을 보탰지. 영우가 태어난 후에도 유치원비랑 학원비를 매달 지원해줬다. 근데 너는 어버이날에 나한테 전화 한 통으로 때우고 사돈어른들이랑은 제주도까지 모시고 갔더라. 민호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버지, 그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가고 싶다고 하셔. 상철 씨는 민호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변명하지 마. 나는 네가 바쁘다는 걸 알지만 나한테는 진심이 담긴 한마디조차 없었어.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 만큼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단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상철 씨는 다시 소파에 앉아 민호를 바라봅니다. 너희가 힘들면 알아서 해라. 나는 더 이상 너희 부담을 덜어주려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서글픔이 묻어 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영우는 아직 어리니까. 상철 씨는 손을 들어 민호의 말을 막습니다. 영우는 잘못 없어. 하지만 너희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정 힘들면 너희가 사랑하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 부탁해.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말을 마무리합니다. 돌아가라.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문득 뒤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상철 씨는 고개를 돌려 대답하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리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상철 씨는 소파에 다시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함이 느껴집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민호와 영우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헌신이 돌아오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의 눈빛은 단단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상철 씨는 주방으로 가 차를 우려냅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집안을 채우자 그는 찻잔을 들고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민호와의 대면은 아팠지만 그의 결심을 더 단단히 만들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짓습니다. 나도 괜찮아.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하루를 이어가자.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평온이 담겨 있습니다. 며칠 후 김상철 씨는 요리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양양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어젯밤 수첩에 적힌 여행 항목을 확인하며 오랜만에 가방을 꾸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을 나서며 그는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민호와의 대면에서 느낀 서글픔이 남아있지만 그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 기대됩니다. 이게 얼마만의 여행이지. 나도 이렇게 즐길 자격이 있었지 왜 외면하고 살았을까.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희망이 묻어 있습니다. 양양에 도착한 상철 씨는 푸른 바다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친구들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작은 식당에서 신선한 회를 맛보며 웃음을 나눕니다. 한 친구가 상철 씨에게 말을 건넵니다. 김 선생님,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여행 오길 잘했죠? 상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럼요.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는 바닷가 모래를 손으로 만지며 지난 세월을 떠올립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민호와 영우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헌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행 중 상철 씨는 해변에서 일출을 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바다와 어우러지며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그는 바닷가에서 작은 조약돌을 주워 손에 쥡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며칠 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상철 씨는 집에서 평온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요리 교실과 배드민턴은 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이웃들과의 교류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상철 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마당에 새로 심은 카네이션 꽃을 바라봅니다. 이 꽃 올해는 내가 나를 위해 심은 거야.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웃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간단한 식사를 나누며 웃음을 나눕니다. 한 이웃이 상철 씨에게 말을 건넵니다. 김 선생님, 가족이 안 오셔서 서운하시진 않으세요? 상철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 이제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요. 내가 나를 아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의 목소리에는 평온과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철 씨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의 삶을 되짚습니다. 민호와의 대면, 교육비 지원 중단, 그리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 모든 과정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이 아니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거지.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오릅니다. 밤이 깊어지자 상철 씨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창밖 달빛 아래 그는 지난 어버이날의 서글픔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이렇게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상철 씨는 조용히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나를 위해 살아가자. 그의 눈빛은 단단하고 그 안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땠나요?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의 삶이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피어나는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이 아니라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걸 상철 할아버지가 보여줬죠. 외로움 속에서도 빛나는 삶을 찾아가는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채울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빛나는 삶의 기록과 함께 계속해서 멋진 여정을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